안녕하세요.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 B2B 서은광입니다. 자, 지금부터 막 나가는 인터뷰 서은광의 인생 그래프 편이 시작됩니다. 자, 다 조용히 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생 그래프 수업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 선생님 B2B의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좋아요. 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 서은광의 B2B, 자, B2B 서은광의 인생 그래프. 자, 일단 제가 안경을 쓰고 시작을 했는데 좀 오늘 옛날 그 선생님처럼 좀 해보려고 살짝 오늘 스타일도 그렇게 좀 해왔어요. 어때요? 네. 멋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안경 벗은 모습으로, 또 안경을 일단 헐벗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그래프 고민을 좀 많이 해왔어요.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아할까 해보다가 아무래도 우리 B2B 7명이 함께 했던 순간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위주로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0살 탄생이죠. 그 다음에 인생의 이제 이 100이란 뭘까? 이 100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약간 꿈, 드림이죠. 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가는 그런, 왜냐면 인생에서 그죠? 성공한 삶이 뭐냐? 성공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돈? 명예?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신만의 그 행복감, 행복을 찾으려면 뭐냐? 꿈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죠. 자, 일단 0살 때, 제가 태어났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뭐하니? 구독, 좋아요 안 누르니? 크게 우리 그냥 편하게 유아기, 약간 학교로 하죠. 유치원, 그 다음이 초, 중, 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이제 어덜트죠. 어덜트. 맞나요, 어덜트? ADULT. 네, 어덜트 되고, 이제 그 다음이 연습생, 그리고 데뷔, 그 다음에 뭐죠? 데뷔하고 현재 데뷔하고 군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대니까 이제 전역하고 나서 30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30대, 40대, 50대, 길어지네요 이게. 60, 70,
80, 90, 100. 제가 이제 130살까지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30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100세 인생이죠? 아 잠시만, 너무 덥네요.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자, 보자. 사실 뭐 무난하게 태어났어요. 예. 일단 이렇게 갈게요. 가고 유치원 때 기억이 나는 진짜 제가 내리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유치원 때 제가 진짜 조용한 친구였어요 원래. 그래서 말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아서 뭐가 기억나냐면 한 유치원 한 6살, 7살 금성 유치원이라는 데를 제가 다녔거든요. 거기서 집에 가는 버스에 오는데 다 내리고 저랑 이제 같은 반 여자 동급생 친구가 같이 타 있었는데 2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내리기 전에 저한테 오더니 그래 뽀뽀를 이렇게 해주고 내렸어요.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유치원도 무사히 이제 뭐 별 탈 없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때 맞죠? 초등학교 때도 사실 별 탈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인기가 많으려면 뭐냐? 그때 당시에 축구를 이제 잘하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이제 잘하니까 보통 이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친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에 좀 인싸 친구가 있었어요. 인싸.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 근데 저를 이제 친구들한테 막, 야, 은광이 축구 진짜 잘해 이러면서 저를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던 친구도 있었고, 여러모로 되게 제가 좀 친구들도 많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가 아마 빼빼로데이였을 거예요.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무려 제가 우리 반에서 2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사물함에 정말 빼빼로가 한가득. 집에 갔는데 혼자 못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도와줬어요.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네. 이거 커서도 막 얘기하거든요. 야, 은광아, 그때 막, 야, 너 빼빼로데이 때 많이 받아서 내가 들어줬던 거 기억나냐? 그래서 기억나지. 네, 자랑스럽게. 그 친구는 하나도 못 받았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우리 반 친구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도 무사히 뭐 별 탈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이때 공부, 자, 사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팬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사실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고 엄청 싫어했는데 이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래서 잘하진 못했어요. 이때 이제 보통 제 또래 남자 아이들은 태권도를 한 8명은 다녔거든요. 태권도 학원을. 저도 엄청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그게 못 모르고 다니다가 고학년이 될 때쯤에는 싫었죠. 왜냐면 제 친한 또래 친구들은 다 태권도 다니고 저는 피아노 학원 가니까 저도 태권도 다니고 싶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니기 싫었는데 제가 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되게 잘 다녔죠, 피아노 학원을. 하지만 그게 저희 어머니의 성견지명이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아무튼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거진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네요. 한 6년 치고 피아노 대회도 나가서 동상을 콩쿠르에서 동상을 받은 기억도 있고 그랬네요. 아무튼 이때부터 사실 제 인생에서 음악적인 그 감각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지나고 중학교 때 봅시다. 이때가 중요해요. 중학교 때 이제 첫 시험을 보고 평균이 정확히 기억나요. 81점 맞았나? 첫 시험이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81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반에서 한 뭐 20등 안에 드는 약간 그런 성적인데 이걸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성적표 드린 날 따라와! 이게 뭐야? 하고 바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시작했죠.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는 사실 음악적인 감각을 키우기보다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독교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를 이제 어머니께서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가 뭐냐? 이제 합창단이라고 하면 돼요. 교회에서 합창단인데 성가대를 하면 이제 화음 같은 거를 엄청 넣어요. 그래서 제가 음감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화음적으로 바로바로 화음도 넣을 수 있고 뭐 위에 화음, 밑에 화음 다 넣을 수 있는데 그 베이스가 된 게 뭐냐? 바로 이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사실 학교 다니면서는 합창단을 하지 않고서야는 이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머니께서 찬양을 이제 할 때마다 계속 화음을 넣으세요. 옆에서 그렇게 화음만 넣으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지 듣는데 이제 화음이 들어가면 되게 좋잖아요. 듣기에. 그래서 뭐지? 다른 걸 부르시는데 되게 좋네. 이 느낌 하다가 어머니가 더 컸네. 이 느낌을 어릴 때부터 가지니까 그 음을 몰라도 맞는 느낌이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네. 한 요 정도 떨어질게요. 요거는 이제 피아노를 안 배우고 공부만 했으니까 한 요 정도 떨어지고 유지를 했죠. 중학교 때 하다가 보자.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순간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TP. 터닝 포인트. 자, 어머니께서 은광아, 너는 꿈이 뭐니? 치과의사, 회계사.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거든요. 왜냐면 수학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게 하고 항상 수학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직업군이 뭐 이제 이과 뭐 이런 직업군이 있어서 이때는 이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은광아, 넌 지금 정확히 진짜 꿈이 뭐니? 엄마, 사실은 노래를 하고 싶어요. 엄마, 그래? 노래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백방으로 알아봐주고 저희 동네에 이제 실용음악 학원이 그때 당시 없었어요. 많이 이제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수원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수원에 있는 모던 음악 학원이라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작았어요. 지금은 엄청 이제 커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터닝 포인트죠. 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음악을 계속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하는데 인문계니까 야자가 있죠. 야자를 빼먹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 음악 학원을 다닌다는 핑계로 일탈을 하게 됩니다. 하라는 음악은 안 하고 띵깐띵깐 놀기만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연습 지질나게 안 했어요. 이때 생각하면 또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렇게 돼서 고등학교 때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성인이 됐어요. 성인 때 이제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만을 했었나 봐요. 노래를 주위에서 잘한다 좀 해주고 해서 대학교도 높은 대학교만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놀지 않았습니까? 재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덜트 재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이 느꼈죠. 미쳤었구나. 사실 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됐든 자기 꿈을 어쨌든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 정말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할 때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재수를 하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그때부터 학원에서 살게 되죠. 그냥 아침에 가서 연습 밤까지 하고 오고,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그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뭐 롯데리아, 뭐 베스킨라빈스. 네. 안녕하세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재밌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땐 전단지도 되게 많이 돌렸어요. 전단지도 막 돌리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제가 최대한 내려고 막 노력했죠. 하면서 재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한 이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죠? 인생사 운기칠삼이죠. 운칠기삼이죠. 이거는 지금도 헷갈려요. 운기칠삼. 운칠기삼. 이게 뭐냐? 인생이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엄청난 행운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던 학원으로 4개 소속사에서 오디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오디션 하나 보려고 나윤건 선배님의 기대라는 노래를 한 달 넘게 그것만 들었어요.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인 무엇도 안 나 세상 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날. 생전 제가 배우지 않았던 춤을 배우게 됩니다. 오디션을 위해서 춤을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서울로 또 학원을 다니고, 자, 오디션을 봤는데, 이걸 얘기하자면 제가 좀 길어요. 봐봐요. 오디션을 보기 전에 다시 재수할 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재수할 때 이 고등학교 고3 때 입시를 봤을 때 제 입시 곡이, 제 실기를 보잖아요. 입시 곡이 피아노를 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girl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노래가 사실 보컬이 드러나지는 않고 뭔가 그때 당시 실용 음악에선 입시곡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약한 곡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될까?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되게 멋있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입시곡은 어쨌든 뭐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하니까 못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나오는 제 몸이 된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그렇게 이제 싫어하는 곡을 입시곡으로 하면서 재수를 하니까 되게 싫었어요. 더 싫어진 거예요. 입시곡. 자, 오디션 때 1차 오디션을 봤어요. 1차 오디션. 노래를 했어요. 나윤건 님의 기대를 부르고 큐브 그때 당시 지금 안 계세요. 신인개발팀 실장님께서 노래 몇 번 들었어요? 이거 한 달 반 동안 이것만 들었습니다. 한 3,00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똑같대요. 너무 똑같이 잘 카피를 해오고 노래 안에서 끈기가 보였다. 그만큼 진짜 잘 후벼 팠다. 칭찬을 해주시고 춤 출 수 있어요? 한 달간 배운 춤인데 처음 추자는 남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막 했는데 따단 딴 하고
딱 하고 뇌정지가 와서 끝났어요. 딱 하고 못하고 그냥 막 와. 그래서 망했죠. 근데 다행히 앞에 노래를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웃으면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혹시 악기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냐? 이때가 재수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뒤거든요. 6개월 뒤에요. 악기를 할 수 있냐 해서 없어요. 사실 이게 악보를 보거나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바로 못 나와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 있습니다. 입시곡. 6개월 전까지 치고 한 번도 안 쳤던 입시곡. 이걸 쳤어요. 근데 말했죠? 이젠 제 몸이라고 6개월이 지났어도 잊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합격. 2차 합격. 자, 최종 합격. 요때 합격한 게 이제 창섭이도 그때 피아노 치면서 아마 노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럼 아마 취미로 배워서 드럼 보여주고. 이때 뽑힌 이유가 뭐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밴드 5인조를 만들겠다. 밴드 5인조. 5명 전부 다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하는, 보컬인데 악기를 다루는 보컬 밴드 5인조를 만들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입시곡으로 재수를 하게 돼서 하필 또 이렇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박수! 안타깝게도 밴드 5인조가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저와 창섭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창섭아,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근데 성재가 진짜 이래. 제가 이 생활을 3년 동안 했어요. 이건 7인조로 가자 해서 7인조 B2B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희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이 이게 아닌데 아까 뭔가 색깔이 애매하죠? 네.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멤버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음원 차트에도 처음 1위도 해보고 정말 많은 멜로디 분들이 생기고 B2B와 멜로디가 영원하자.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